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갈라파고스의 신드롬에 갇힌 세계 2위 시장의 자멸, 그리고 무한경쟁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K-컨텐츠의 괴물같은 역동성을 해부하다란 제목의 일본 언론의 한류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과거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아시아 대중문화의 명실상부한 맹주이자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거대 음악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깊고 어두운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유력 주류 언론들은 전세계 문화 패권을 장악한 K-컨텐츠의 흥행 신화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자국 문화산업의 치명적인 갈라파고스화와 정부 정책의 무능함을 전례 없는 수위의 독설로 질타하고 나섰는데, 지금부터 이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체들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폐쇄적인 세국 시스템과 근거 없는 문화적 자만심이 초래한 필연적인 구조적 자멸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왜 강한가라는 대형 특집 기사를 통해 K-컨텐츠가 세계 최정상에 오른 비결을 한국 사회가 가진 특유의 치열함과 구조적 역동성에서 찾았고, 일본 언론이 바라본 한국 문화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히 아티스트의 개인의 재능을 넘어 사회 전체가 밀어붙이는 극한의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다 분석합니다. 일본의 사회문화 평론가들과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학업, 취업, 승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단적인 무한 경쟁을 펼치는 사회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른바 압박 면접과도 같은 가혹한 사회구조 속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시 철저한 엘리트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사회의 부조리, 정권이나 재벌의 부패,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너져가는 인간의 본성 등 어두운 이면을 외면하지 않고 날 곳 그대로 처절하게 표현해낸다며,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한국 콘텐츠 특유의 묵직한 메시지와 타협 없는 리얼리티가 전세계 대중의 폭발적인 공감과 페이소스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논란을 피하고 안전한 기획만을 양산해온 일본 미디어 업계는 대중의 말초적인 재미에만 집착하다 스스로 시야를 좁혔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소비시장을 비교한 대목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대중문화 소비자들은 아티스트가 다소 실수를 하거나 실력이 미흡하더라도 가치 중립적으로 포용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이른바 오타쿠적 양육 성향이 강하고, 아티스트의 부족함마저 팬심으로 감싸 안는 구조지만,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은 글로벌 디지털 음원 플랫폼 및 SNS 스트리밍 시대와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다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뀌면 한국의 기획사들은 즉각 음악의 스타일, 컨셉트, 마케팅 전술을 180도 전환하는 놀라운 민첩함을 보여주며, 의사결정이 느리고 전례를 중시하는 일본의 기업 문화와 대조되는 이 과감한 속도전이 글로벌 MZ세대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분석합니다. 과거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이 일본의 자니스 사무소나 에이벡스의 시스템을 견학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일본의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한국의 프로듀싱 시스템과 컨셉트를 필사적으로 모방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며, 일본 평론가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짚어낸 J-팝의 구체적인 패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세계 2위 내수시장이라는 달콤한 독약. 일본은 인구구조와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실물 음반 시장을 유지해왔다. 이는 일본 기획사들에게 축복이자 저주였다. 굳이 언어의 장벽을 넘고 골치 아픈 해외 시장을 개척하지 않아도 일본 국내에서 실물 CD를 발매하고 팬들을 상대로 전국 돔투어 콘서트만 돌면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내수시장 안에서의 풍요로움은 결국 독약이 되었다. 두 번째, 시대착오적인 IP 세국 정책과 아날로그 집착. 2000년대 이후 전세계 음악시장이 디지털 음악과 초고속 스트리밍 체제로 급격히 재편할 때도 일본은 실물 CD 판매와 복제 방지 시스템에만 전념했다. 특히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미디어 노출을 극단적으로 통제했다. 세 번째, 아티스트의 실력자와 가창력 무대의 하향 평준화. 과거 J-팝은 뛰어난 아티스트성과 음악적 깊이를 자랑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AKB48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형 아이돌 시스템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치명적인 악수를 두었다. 이 시스템은 완성도 높은 고난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창력과 댄스 실력은 형편없지만 팬들이 투표와 악수권 권한이 담긴 CD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아티스트를 함께 키워나가는 유사 연애서사를 판매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일본 아이돌의 가창력과 무대 수준은 수십 년간 하향 평준화되었고 세계적인 수준의 칼군무와 결점 없는 라이브를 무기로 들고 나온 K-팝 아티스트들을 목격한 일본의 G세대들은 거대한 시각적 청각적 충격을 받았다. 결국 자국의 젊은 소비자들마저 거대 한류로 이탈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J-팝의 침체와 한국 문화의 영토 확장을 지켜보던 일본 정부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은 한국의 문화 육성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일본의 애니메이션, 게임, 전통 음식, 패션 등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메가 프로젝트 쿨재팬을 대대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정부 주도의 관민 합작 펀드인 해외 수요 개척 지원 지구를 설립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폭로한 쿨재팬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한 대참사였습니다. 쿨재팬 기구의 누적 적자는 무려 하나 약 1조 310억 원을 돌파했으며 투자한 사업 대부분이 줄파산하며 기구 자체가 사실상 공중분해 및 통폐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투자한 사업 대부분이 줄파산하며 기구 자체가 사실상 공중분해 및 통폐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쿨재팬 기구는 일본의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동남아에 전파하겠다는 명목으로 약 9억 7천만 원의 정부 자금을 출자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 이세탄 더 재팬 스토어를 전면 개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현재 실제 물가 수준과 소비 트렌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높은 가격 책정과 일본 관료들의 입맛에 맞춘 기획상품 구색으로 일관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외면받으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기구는 1년 반 만에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은 채 비참하게 철수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현지화 시장 조사 없이 일본 문화는 최고라는 오만함이 불러온 대표적인 관료주의적 투자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한류 성공 방정식과 일본 쿨재팬의 잔혹사를 정밀 비교하며 두 국가의 패방을 가른 가장 결정적인 차이로 시장의 겸손함과 공급자의 자만심을 꼽았습니다. 니케이 분석에 따르면 과거 문화 강국이었던 영국이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은 자신들의 고유 문화만으로는 거대한 세계시장을 단숨에 공략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겸손함과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국 팝 시장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전세계 소비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했다. 반면 일본은 단지 해외 시청자들이 아직 일본의 진정한 매력을 모르고 있을 뿐 우리는 이미 위대한 완벽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자만심과 국수주의적 체면에 빠져 있었다. 일본이라는 브랜드 네임만 내걸면서 스스로 폭망했다라고 분석합니다. 오늘날 일본 주류 언론들이 쏟아내는 처절한 한류 분석과 자조적인 독설은 단순히 연예계 히트곡 수치나 드라마 시청률에 대한 시샘이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의 카르텔에 안주하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일본 사회 전체의 고령화와 시스템적 경직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달콤한 내수시장의 보호막 속에 갇혀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 한 국가의 핵심 소프트파워 산업이 어떻게 순식간에 경쟁국에게 추월당하고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지 J-팝과 쿨재팬의 완패가 고스란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자국의 대중문화 업계와 정부를 향해 과거의 영광과 근거 없는 자만심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완전히 버려야 한다며 이제라도 한국이 가진 처절한 무한 경쟁의 역동성과 과감한 개방적 디지털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전치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면 영원히 문화적 변방으로 도태될 것이라고 매섭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일본 언론들입니다. 버블 경제가 무너졌는데도 30년 동안 일본이 전 세계 최고라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장본인들이 일본 언론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일본 사회 전반을 자만심과 일본이 전 세계 최고라고 세뇌시켜놓고 뒤늦게 깨어나라고 외쳐봤자 일본 내도익들의 수많은 댓글은 여전히 한류를 폄하하고 일본이 최고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댓글뿐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